안녕하십니까, 생각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계획 출산과 내 아이의 인생, 그리고 세 가지 키워드로요. 첫 번째, 이제 자녀 양육이나 이제 출산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핵심 코드로 의무감과 vs 행복감에 대한 키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이와 자신의 미래 결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코드를 마련해 봤는데요.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제가 교육자로서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많이 지켜보면서 거기서 역추적하는 거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됐을까에 대한 역추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는요. 왜 세상에 많은 좋은 정보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 유튜브다 아니면은 SNS, 많은 육아법, 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모든 부모님들이 다 힘들어 하시죠. 어려워하고 육아라는 것은 끝이 없고 뭔가가 계속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어려움을 만들까? 첫 번째,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겠죠. 처음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들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생각 이상으로 힘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한 개인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각 이상으로 힘들어서. 근데 아마 육아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 탓을 돌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육아에서 상황 탓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네 번째, 원치 않아서. 사실은 다섯 번째랑 서로 반대일 수도 있고 같은 맥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획하지 않아서. 이렇게 총 5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은 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출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서 이어져서 아이들의 교육과 학습적인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아이들이나 혹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무엇이 가장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대답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뭐든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우리 포유류가 갖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되면은 완성된 개체로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뇌로 따지면은 뇌의 30%만 이제 갖고서 태어나고, 그게 진화론적으로도 아이가 너무 큰 상태로 나오면은 이제 출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진화한 상태가 지금의 뇌의 30%를 타고난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이후에 그런 육아에 따라서 한 개인의 성격이나 아니면 모든 생각들이 바뀐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화론적인 문제가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요, 부모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관점에서.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것이 아마 지금 아이들이 학습을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어느 누구도 받는 것이 없이 주기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의무감에 휩싸여 그 일에 대한 고귀함과 행복감을 잃고 다른 곳에서 보상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give and take란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육아를 하시는 대체적인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육아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헌신적인 기부가 육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런 부분에 무조건 무심령면으로 아이를 챙겨줘야 되고 아이의 모든 이것일토족을 다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나라는 사람이 주기만 하고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미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보상체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세세한 부분에서 소소한 만족감, 보상감을 얻을 텐데 그게 아니고서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살만 넘고 언어력이 조금 더 발현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아이가 성장하는 부분을 대단히 단편적으로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어렸을 때는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상이 금방금방 오죠. 아이가 뒤집기를 하든, 아니면 아이가 기든, 아니면 아이가 목을 가누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젖병을 잡고서 무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보상들이 되게 빠르죠. 뭐 배변 활동도 통하고, 그리고 엄마랑 말이 점점 더 통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상이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아마 의무감으로 키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부모도 아이한테 뭔가 딱히 온다란 느낌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서는 의무감이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그 의무감으로 어떤 사람이 보상을 그 행동에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즐거움,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음과 같은 부모, 선생, 의사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 이 세 사람의 주체가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의무감으로 역할로 수행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 말이죠. 다음과 같이 아빠가 엄마가 잠깐 애를 맡겨놨어요. 근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TV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어디서 들었던 얘기로 TV를 보면 시각적인 요소가 너무나 일찍 발달되면 다른 청각적인 부분이나 후각적, 미각적인, 촉각적인 부분이 대체적으로 늦게 발달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발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편하게 그냥 의무감으로 엄마가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아이를 이렇게 육아식에서 방치를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짜지 않고 단순히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 한 진료당 얼마씩 떨어지고 그리고 그 환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손님을 만난다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떤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사명감이나 아니면 천직적인 그런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겠죠. 내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 사장님이 아플 때마다 내가 찾아가는 의사가 내 아이를 맡겨주는 선생처럼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될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의무감에 육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의무감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오는 환경 속에 있는 아이는 똑같이 그 부모랑 닮아 모든 활동들을 의무감에 할 게 뻔하거든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의무감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의 사랑과 하나의 계획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획성도 사실은 사랑에서 발현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부모님께서 지금 문제에 봉착해 계실 겁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 잘 모르시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해봤는데요. 문제는 언제 발생되는가? 라고 했을 때
문제는 과거의 자아와 현대의 자아 사이에 미해결될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라는 거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랑 아이랑 학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학습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발생되느냐 이 말이겠죠. 당연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에 밀려있는 과제의 것들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계획이란 것은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 사이에 발생될 문제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유창한 뭔가 미래 계획을 세우고 뭐 새해 계획을 세우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가 미래에 가면 더 커질 거라는 게 뻔한 거죠. 그랬을 때 그 격차를 줄이는 거 이게 한편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계획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족과의 계획, 그리고 현재 나의 자녀와의 계획, 그리고 자녀는 자기 스스로와의 계획, 그리고 학습과의 계획, 미래 계획 다 마찬가지겠죠. 그 문제를 한꺼번에 현재로서 떠맡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문제로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계획성 그리고 아까 전에 의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일상으로 적용되냐고 생각하면요. 이게 의무감이라는 거는 뭔가를 응당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순간순간에 자식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의무감에 뭔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개별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음식을 먹인다 라고 할 때 음식을 뭘 먹여야 되는지가 의무감에 시달리다 보면은 일단 준비가 안 되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뭔가 급박하게 뭔가를 빨리 해치우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양치도 마찬가지고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여행도 마찬가지고 관계랑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이거를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해주는 거죠. 여행도 왠지 미안하니까 한 번씩 여행 가주는 척하고, 아니면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키즈카페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놀게 하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집에서 그냥 짱박혀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아이들을 위해서 의무감에 시켜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맞춤형이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무계획성인 거죠. 그냥 순간순간 내가 해줘야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거나 아이의 지금 상황에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부모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뇌가 덜 성숙한 상태로 발달했기 때문에 나머지 70%를 부모가 선천적인 DNA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 DNA와 문화적 후천 유전자를 아이의 맞춤형으로 잘 세팅을 해서 나머지 70%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방향성이 없고 무계획성에, 그리고 아이한테는 무의미한 이러한 여러가지 활동, 음식, 놀이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만나는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면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학습에서 공부라는 거를 아이들이 정말로 언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왜냐?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동기가 과연 학교에서, 가정 내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무동기에, 무기력에, 무계획이거든요. 계획은 학교에서 짜주거나 사교육, 공부방, 아니면은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계획,
학교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 끝나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아이들 무계획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부모님이 짜주는 계획, 여행 계획, 다 부모가 짜거든요.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부모가 포기할 때까지 아이를. 부모가 자식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아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무기력하고 동기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 불안한 것도 없고 뭘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건데 아이들은 항상 휴대폰을 잡고 있겠고 그럼 집에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영상 같은 매스컴에 빠져있다 보면은 자극이 너무나 짙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의 의무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50분 수업만 끝내버리면 아이들이 뭐 듣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직은 선생님들이 갑이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내다 보니까 아이들은 필요한 사람, 즉 동기가 있는 사람,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만 공부를 하겠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동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을 자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계획성이 생기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바짝하는 벼락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적어도 적당한 성적을 맞으면 괜찮고 아니면 또 말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부모가 정말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발생할 문제와 현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계획이에요. 즉 아이랑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학습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과거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이가 갖고 있을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좁히기 위해서 세우는 게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의 기준은 이론,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가 부모 혹은 자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론적인 분석은 뭐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아도 되는 거겠고 그리고 학생에 맞는 뭐 학습적인 과목별로 아니면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아마 많은 영상들이나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론을 참고를 하고 그게 지금 현 상태의 나와 자녀가 갖고 있는 개별성에 맞는지를 선별하고 난 후에 그거를 갖고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뭔가 의무감에서 뭔가를 뭐든지 해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뭔가 동기를 갖고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부모 역시도 자녀 역시도 이렇게 같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